당시 제가 3년 차였을 때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거의 1억 가까이 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감성회계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다 한국에 들어온 걸 아시면 한결같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도대체 왜 그 살기 좋은 미국에서 계속 안 살고 한국에 들어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략 4에서 5년 정도를 미국에서 일을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다니던 회사는 포춘 300 회사 중 하나로, 보통 포춘 500, 그러니까 포춘 500 정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미국 대기업을 얘기하고요. 한 포춘 300 정도 되면은 이제 매출도 한 몇십 조 정도 되고 이제 상당히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제가 3년 차였을 때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거의 1억 가까이 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사실 그때 미국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 얘기고, 사실 연봉은 한국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긴 했지만 세금을 미국은 무지막지하게 떼가고, 그리고 또한 월세가 매우 비싸다 보니까 사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미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 즉 서벌브,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고, 정말 가끔씩 그런 곳에 있다가 보면은 여기가 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왜 한국에 온 거야? 네, 제가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온 지 9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미국 경제위기 당시가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정말 생 지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진짜 사방팔방에서 회사에서 잘려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그 당시 미국이 어느 정도 안 좋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함께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로 얽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 대비 일하는 사람 비율이 58%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주위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자리에서 지도 세수 없이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사원증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태깅이 안 됩니다. 덜컥 이제 나인가?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안 됐었을 뿐이었어요. 즉, 모든 순간순간이 언제 내가 잘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가 결국 그 상황이 저한테도 오게 되는데, 네, 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지, 만약 이 영상 인기가 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 들을 테니 구독하시고 또 추천해 주시면은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 궁극적으로 저 또한 희생양이 됐었고요. 그때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말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 당시 그나마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은 편이었는데요. 미국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도 너는 한국이라도 취직할 수 있으니까 정말 부럽다. 여기는 정말 절망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그때 안 좋았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때 미국 경제 위기 때 회사에서 대량으로 사람을 내보내면서 저도 회사를 떠나게 됐고, 이제 그때 미국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미국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 들어오기를 결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유색인종으로서 항상 아웃사이더로서 살아가는 느낌? 무언가 내가 주도적으로 도전도 해보고 싶고 이끌어 나가고 뭔가 하나가 돼서 이끌어 가고 싶은데 그게 할 수가 없고, 항상 소수민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glass ceil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glass ceiling, 그러니까 유리천장. 분명히 투명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여요. 갈 수 있는 게 보이는데 가보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소수 민족이나 여성이 사회 계급 상승 시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정말 너무나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는 그나마 가장 아시아인이 많다고 여겨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인종별로 임원이 될 확률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백인 남자가 취직 후 87명당 1명이 임원이 되는 반면 아시아인 남자는 201명 중에 1명이, 아시안 여성은 무려 285명 중에 1명이 임원이 될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이 정도니까 미국 전체로는 훨씬 더 아시아인이 이렇게 임원으로 진출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근면하고 숫자적으로 머리가 매우 좋고 똑똑한데 적극적이지 않고 닫혀있고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극복해야지 성공한다고 항상 미국인들, 백인들은 아시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왜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아시아인들, 모든 한국인들이 조용하고 되게 우울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진짜 이유는 백인들이 아시아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기죽이고 힘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니네들은 왜 그러냐, 그게 니네들 단점이다, 네가 그렇게 못하니까 임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인종차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대놓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기에 그렇게 말하기는 또 힘들어요. 네, 물론 유색인종 중에서도 인정받고 아주 훌륭하게 성공한 분들도 많고, 저희 사촌형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혹은 아예 미국 태어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미국의 아주 큰 회사에서 벌써 임원도 하고 있고 잘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실력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마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무조건 다 믿지는 마시고요. 뭐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후에 다시 미국 경제가 다시 좋아졌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전 단 1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뭔가 미국 사회에서 그 중심인물이 다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 그것 때문에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지금 영상이 인기가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저의 그 미국에서의 그 스토리, 그리고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의 비교 콘텐츠도 작성을 해보겠으니 많은 추천과 구독을 부탁드리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